여기 신혼부부로 보이는 한 외국인 커플이 영국 국립기차를 탑승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옷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있는 부부는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한국말로 소통하며 바깥 풍경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복을 입은 외국인 직원이 다가오더니 부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당장 내리라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무슨 일이냐며 질문을 건네지만 외국인 직원은 뜬금없이 한국인 아니냐면서 계속해서 내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요. 과연 한국 시민권을 얻은 외국인 부부는 영국의 기차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런던에서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로렌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남편인 마크는 뜬금없이 신혼여행은 꼭 한국으로 가길 원한다면서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따뜻한 나라인 하와이나 휴양지로의 신혼여행을 꿈꿔왔던 저는 왜 하필 아시아의 나라인 한국이냐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도 한국을 한 번만 경험하면 모든 사고방식이 바뀔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더군요. 남편의 묘한 설득력에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고민을 거듭했고, 결국 남편의 계획대로 한국으로 떠나는 약 한 달간의 신혼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은 자신이 직접 신혼여행 가이드를 하겠다면서 현지 가이드도 필요 없다고 했고, 결국 약 2주 뒤 저는 남편과 함께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별것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선입견을 모두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은 영국의 대표 공항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웅장했고, 저는 남편인 마크에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몰랐다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끈질기게 한국으로 가자던 마크가 이해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공항 내부에 있던 식당들은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편의시설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공항 내부에는 식당은커녕 카페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서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배가 고파서 너무나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식당은 물론 카페와 은행, 심지어는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공항 샤워 시설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차분히 공항을 살펴보니 한국인들 누구나 그 편의시설들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며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한국으로 오자고 했다는 따뜻한 말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충격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의 신혼여행이었기에 짐이 상당히 많았던 저는 한국을 구경하는 것은 좋았지만 이제부터 이렇게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들고 관광을 하지라는 고민이 앞섰고, 결국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마음에 잠시 공항 의자에 앉아 쉬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무슨 고민이 있냐면서 표정이 안 좋다는 말을 했고, 저는 결국 한국은 좋지만 짐이 너무 많고 피곤해서 당장 관광을 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러한 저를 보며 위로는커녕 갑자기 행복한 미소를 보이더니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말과 함께 어딘가로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러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짜증이 솟구쳤는데요. 약 5분 뒤 큰 카트와 함께 등장한 남편은 뜬금없이 수동카트에 저희의 여행 가방을 전부 옮겨 싣기 시작했고, 저는 대체 뭐하는 짓이냐며 피곤함에 더욱 큰 짜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은 카트에 짐을 실으면 약 2시간 뒤 예약해놓았던 호텔에 짐이 전부 도착해 있을 것이라면서 믿기 어려운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짐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저희 눈에는 카트에 여행 가방 서비스라고 적힌 영어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행의 모든 짐을 자동으로 호텔로 옮겨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나 한국으로 관광을 온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남편의 설명은 한국이 이렇게나 편리하고도 살기 좋은 나라였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요. 한국은 생활에서 불편한 모든 것들을 서비스화시켜서 삶의 질을 올린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구성해 놓은 상태였고, 저는 아무런 짐이 없이 홀가분해진 자유를 느끼며 아마 하와이나 다른 휴양지였으면 짐 때문에 너무나 피로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오직 한국에만 있는 인프라 서비스라면서 인천공항을 세부적으로 구경시켜 주었고, 공항 내부 곳곳에 있는 편의시설들은 한국이 엄청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 주었죠.
약 30분 뒤 공항 관광을 마친 저와 마크는 곧바로 기차를 타고 서울 내부로 이동하기로 했고, 영국에서부터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던 저는 벌써부터 한국의 기차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국의 기차나 지하철은 직원들이 청소를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낡고 더러운 것은 물론 기차를 이용하는 영국인들까지도 시민의식이 아예 없어서 쓰레기를 기차 복도에 버리는 것이 기본인데 왜인지 모르게 한국은 다를 것 같다는 예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미 인천공항의 쾌적함은 영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깔끔했고, 남편 또한 한국의 진짜 무서움은 편리하고도 쾌적한 교통 인프라에 있다며 철도 공무원이었던 저에게 더욱 한국의 선진국스러움이 강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정도 걸어서 기차역에 도착한 저는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영국의 허름하고 낡은 기차 정거장과 달리 한국의 기차역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편의시설이 가득했고,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기차역 내부 그 어디에서도 현장 예매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기차역 내부에서 오직 무인 키오스크와 휴대폰의 티켓 판매를 이용해 표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편리한 예매 방식은 영국에서 티켓 구매 줄을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삶의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차역 내부에 있던 키오스크가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모든 외국어로 자동 번역된다는 사실이었고, 실제로 영어는 물론 포르투갈 언어로까지 번역이 되는 모습에 저는 한국이 굉장한 글로벌 파워를 가진 국가라는 사실마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2시간이 걸리는 기차 예매가 한국에서는 단 1분이면 충분했고, 남편은 이것 또한 한국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며 요즘 한국인들은 전부 자신의 집이나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열차 예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던 저는 한국의 기차역에서 근무하면 너무나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대부분 시스템들이 무인과 키오스크로 운영되고 있어서인지 인건비도 굉장히 절약되는 듯 보였거든요.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기차를 탑승할 때 승객들의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제가 제일 힘들었던 업무가 바로 영국의 열악한 치안환경 때문에 승객들의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이러한 일련의 검사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마크에게 어째서 한국에서는 탑승할 때 승객들의 신체 검사를 하지 않냐면서 이러면 너무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을 건넸는데, 마크는 크게 폭소를 터뜨리더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데 무슨 신체 검사냐며 오히려 저를 놀리더군요. 영국에서는 몇몇 승객들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자신의 생활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잠깐 살펴보아도 한국의 기차 승객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저는 한국이 그때부터 천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탑승하기 직전 승객들의 신체 검사가 없으니 당연히 삼엄한 분위기마저 없었고, 그저 누구나 편안하게 기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한국의 기차에 저는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심지어 저희는 특이하게도 4인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앉은 젊은 한국인 커플은 저희에게 한국의 전통 과자와 식혜를 주며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고, 저는 영국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철도 직원으로 일할 때 제일 많은 컴플레인이 자신의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말과 들고 있던 기차표를 잊어버렸다는 컴플레인이었는데, 한국 기차에서는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지도 휴대폰의 디지털 티켓들이 사라질 일도 없어서 더욱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분들은 너무나 따뜻하게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고, 저는 이것이 진짜 선진국 시민의식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군요. 약 2시간 정도 기차를 즐긴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하차하게 되었고, 남편은 곧바로 한국의 길거리를 구경해보자며 한국여행 가이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렸던 저는 일단 호텔에서 샤워를 하고 나머지 관광을 하자고 했고, 남편 또한 그게 좋을 것 같다며 저희는 곧바로 예약해두었던 한국의 호텔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호텔로 체크인을 하고 내부로 들어와 샤워를 하려던 순간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샤워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심지어 샤워실에서 나오는 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물에 석회가 끼어 있는 것은 물론
가끔은 벌레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샤워를 하려면 물을 욕조에 받아놓았다가 2시간 정도 기다려 윗물을 사용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는 것이 기본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물을 틀자마자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고 남편은 한국에서의 삶이 제일 좋은 점이 바로 이러한 물의 수질이라며 저에게 냄새까지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의 물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고 특히나 더욱 좋았던 것은 틀자마자 바로 따뜻한 온수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집들이 물을 끓여주는 제품을 이용해 온수를 사용해서 샤워를 위해 온수를 사용하려면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샤워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화장실에서는 틀자마자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크는 그러한 저를 보며 혹시 발바닥이 이상하지 않냐는 질문을 건네왔고 그 순간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 기겁하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화장실 바닥에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고 영국의 차가운 화장실 바닥과 다르게 너무나 따뜻한 바닥 타일이 발바닥부터 전신으로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겨울은 너무나 추워서 샤워를 할 때마다 화장실 바닥이 차가워서 더욱 고통스럽고 불편했는데 한국의 온돌은 화장실까지 연결되어 난방을 이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샤워를 하는데도 불쾌한 한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수준 높은 생활 방식이 한국에서는 평범하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것은 어떻겠냐며 깜짝 제안을 건넸고 남편 또한 일자리만 정리되면 곧바로 한국으로 오자면서 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죠. 한국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생활 인프라가 이미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선진국 한국의 놀라움은 길거리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영국에서는 저녁 7시 정도가 넘어가면 혼자 다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데 이와 반대로 한국은 오히려 저녁에 더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러한 여유에 걸맞게 야외 공연과 야외 테이블의 서빙까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의 하루는 영국인들의 2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남편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급속성장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자체가 이미 선진국 마인드이기에 그 어떠한 나라도 한국을 따라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의 한국인들 그 누구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영국에서와 달리 너무나 마음이 편해지며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 후 한국에서 약 1달간의 행복한 신혼여행을 즐긴 저는 신혼여행의 마지막에는 사실상 한국인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편리한 삶에 녹아들고 말았고 그때부터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일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2개월 정도만 영국에서 참아보자고 했고 저는 결국 1달 뒤 다시 저의 근무지였던 영국의 철도 공무원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에서의 큰 감명을 받았던 저는 영국의 기차 근무지로 돌아오자 바꿔야 될 점이 매우 많이 보였고 결국 본사에 면담을 요청해 한국의 기차에서 보았던 여러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프로젝트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이고 기차 내부에서 공기청정기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한국 기차의 인프라를 믿지 않았던 본사 사람들은 신혼여행에서 제가 찍어온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자 기겁하며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최종 책임자분은 당장 기차 내부에 휴대용 티켓 구매와 전기 콘센트부터 도입해보자며 의욕을 보이시더군요. 물론 한국처럼 최신식 기차 시스템이 아니어서 도입을 하는 것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한국의 기차처럼 전기 콘센트 시스템과 간이 테이블을 도입하기 시작하자 저희 기차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향수에 빠져있던 영국인분들은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의 객실 기차가 한국의 기차 인프라와 굉장히 비슷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영국으로 관광을 왔었던 한국인 유튜버분께서는 영국에서 이렇게 편리한 기차는 한국 이후 처음이라며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시기도 했습니다. 선진국 한국의 시스템을 하나둘씩 도입하니 저희 기차는 입소문이 더욱 크게 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신혼여행에서 얻은 아이디어들로 승진까지 이룰 수 있었는데요. 약 2개월 정도 일자리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던 저는 회사의 간절한 요청에 1년 정도 근무를 더 연장하게 되었고 남편 또한 그 사이 자신의 일자리를 한국에서 구해놓겠다면서 최종적으로 저희 부부는 한국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한국 서비스 시스템 도입으로 기차 탑승권 구매율은 7배 가까이 올라갔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노후의 삶을 위해서는 한국만한 선진국이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고 말았죠. 영국은 아직 한국에 비해 발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후진국에 가까웠고 결국 저와 남편은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금은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장기 이민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기나긴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영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쾌적하고 안전하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으로 이민을 온 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선택에 작은 웃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영국에 있는 저희 고향 친구들도 국제 전화가 와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기에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선진국 시스템은 절대 모를 것이라며 친구들을 한국에 직접 초대하기로 했죠. 약 3개월 뒤 저희 집을 방문할 친구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지금. 오늘도 저는 선진국 한국에서의 삶이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